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자,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본질적인 이야기고요. 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자, 이 시장은요. 무려 최소한 100년이 넘는 시장입니다. 이미 수백 년 된 자산 시장이죠. 규격과 제도와 흐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이제 겨우 비트코인 탄생 14년, 그것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고작 14년입니다. 고작 14년. 자, 14년도 안 되겠죠? 자, 고작 14년 수백 년 된 자산시장 중에서 주식, 기업이 문명의 중심이었죠. 채권, 마찬가지로 기업이 문명의 중심입니다. 물론 채권에는 국채가 있죠. 정부라는 건 더 오래됐죠? 자, 그 다음 기업. 그죠? 정부와 기업이 중심이 된 채권 시장. 국채와 회사채, 그리고 금융기관의 채권. 자, 주식 채권, 장기 자금의 조달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 차입은 단기죠. 이미 채권 시장 또한 수백 년 된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시장. 도시화가 기본이겠죠. 부동산 시장이 막 성장하는 거는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고요. 건설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인프라는 즉 도로, 항만, 그죠?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국 도시화가 핵심이라는 거죠.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도시화가 끝났습니다. 전 세계 기득권. 이제 중요한 건 인도 좀 남아있긴 하죠. 아세안, 대한민국 도시화는 끝났어요. 자, 그리고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더 이상 도시화를 가기가 쉽지가 않죠. 자, 물론 도시권의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은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인플레이션 해지로서 어쨌든 이것 또한 수백 년 된 시장입니다. 자, 부동산은 도시화, 채권은 바로 회사와 정부, 주식은 바로 기업이 기업이 문명의 중심, 채권은 기업과 정부. 자, 코인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뭔지 몰라. 부동산, 채권, 주식은 다 알죠? 블록체인 많이는 들어봤는데 그 뭐래? 저게 세상을 어떻게 바꾼대? 잘 모르겠는데? 블록체인이 뭐고 코인은 또 뭐야? 위험해, 무서워.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고작 14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뜻도 모르고 있어요. 이 비트는 8비트, 16비트, 64비트. 바로 그 비트입니다. 0과 1 이진법. 자, 비트코인. 그 뜻이고요. 최소한 100배에서 언젠가는 100배도 보이지 않는 시장 캐파로 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 제 방송 채널 이름이 뭐죠? 네 번째 혁명이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 아래 메타와 우주, 실물경제, IoT, 사물 인터넷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지금 문명, 그리고 바로 다음 문명의 중심입니다. 그 심장에 리플과 XRP가 있고 CBDC, 다음 돈, 지금의 돈은 마지막 종잇돈이죠. 종잇돈이 뭘로 바뀌죠? 종잇돈이 수백 년간 문명의 중심에 있었죠. 주식, 채권, 부동산에서. 그죠? 여기서 뭘로 바뀌죠? 이제 0과 1로 디지털의 돈으로 데이터로 이진법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주식, 채권, 부동산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이미 수백 년 된 자산시장에 안정해둔 규격과 제도와 흐름이 나와 있죠. 그러나 여기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폭보다 고작 14년 된 블록체인 시장에, 고작 14년 된 코인 시장에 압도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1번 기득권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을 차단하고 기간 2번 타자의 흐름도 잠깐 블랙록하고 피델리티가 들어가고 있다가 잠깐 기다려. 아직 제도하고 규격이 안 만들어졌대. 기간 애들 멈춰 있어요. 1번만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가 좀 더 모을 것 같아요. 규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2번 타자. 마지막에 코인이 뭐래? 주식하고 채권하고 부동산 다 알 것처럼 저런 거래. 마지막에 개인들이 들어오겠죠. 늘. 그리고 고점에 물리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하면 안 돼. 예전에 주식 투자하면 안 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소한 수백 배 이상 성장하는 그 시장에 우리는 초기 시장의 참여자인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작 14년 된. 당연히 변동성은 당연한 부분이겠죠. 초기니까 오히려 이 변동성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유자금과 건드리지 않을 돈이라고 한다면 폭발적인 수익률로 돌아올 거라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한번 보고 가시죠.
FTX 사태,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이다. 하이투자,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에서 FTX 사태는 우려했던 신용 이벤트이다. 가상자산 규모 작아. 저는 이런 말 다 들리지도 않고요. 요것만 보입니다. 규모가 너무나 작습니다. 빅테크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시장 규모가 작다. 100배를 넘어서 수백 배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제 14년 된 고작 초기 시장이라는 거죠. 시진핑 만난 바이든, 신냉정 불필요, 북한 문제 관여 촉구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넘어서 G1, G2를 넘어서 자 신흥국, 브릭스, 오펙, 그리고 G7도 균열이 나오고 있죠. 전 세계가 춘추 전국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G1의 패권, 사실 제1 패권 국가 누구죠? 제1의 패권 국가 누가 지배했죠? 미국 이전에 유럽이었죠. 자, 미국의 에너지, 자,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선 싸움도, 군사력도 제일 세야 되고요. 더불어 경제력, 돈도 제일 많아야 됩니다. 이 경제력은요, 바로 산업 경쟁력. 자, 기업 경쟁력이겠죠? 산업 경쟁력, 무역 경쟁력. 자, 그리고 인재 경쟁력, 그리고 원자재 경쟁력, 그리고 금융 경쟁력. 이 5가지와 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G1 패권 국가 가지고 바로 기축통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이전에 바로 영국이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이 기득권에 누가 있었다? 바로 금융 기득권이 수백 년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게 통치 방식이었어요. 다음번 통치 방식은 파운드와 그 다음 달러와 그리고 CBDC, 리플과 XRP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로 선점에 초자하는 초기 투자자로서 이 통찰력을 보신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동행이 가능하겠죠. 앨런 머스크, 비트코인 해내겠지만 긴 겨울이 될 수 있다. 자, 지금의 하락 장세가 생각보다 오래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때가 되면 가요. 그 때가 조금 짧아질 수도, 그 때가 조금 길어질 수도, 그건 그들이 정하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들끼리 정하겠죠.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바로 캐시 우드. FTX 사태는 기간 채택 수년 늦춰질 수도, 장기 전망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 자, 기간의 채택이 수년 늦어지게 될지 또는 다시 한번 빨라지게 될지 늦어지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부분 또한 참고만 한다. 자, 투자의 그루 중에 한 번이라고 하죠. 초기 시장에 바로 이 시장에 장기 전망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다. 제 개인점으로는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그건 모르는 거다. 빨라지면 땡큐, 늦어지면 더 개수를 모아가면 그만이다. 결국 이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백 배, 결코 수백 배라는 부분을 미래를 읽었다면 누구도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면서 통찰력을 보고 계시죠. 이 시장은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겠죠. 아무도 모르죠.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들끼리 정하겠죠. 조금 땡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미 연준 부의장 12월 빅스텝 시사, 금리 인상 속도 곧 느려질 것. 연준의 부의장이죠. 레이널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인상 속도의 조절이 곧 통화 긴축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자, 아마도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것이 곧 적절해질 것. 즉 연준의 금리 인상 상단, 중립금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저 또한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가야 이걸 명분으로 해서 경제 파이를 줄여나가고 다시 부양책과 줄이고 부양책과 줄여나가면서 메타로 옮겨나가면서 결국 가상과 우주와 실물 경제의 공정과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는 IoT, 그리고 여기서 창출되게는 CBDC와 XRP와 디지털 지갑, 우리는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리플의 전 고문이었죠. 마이클 바 이분이시죠. 미 연준 부의장, FTX 파산 개인 투자자 손해로 이어져. 자,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FTX 산업 사태를 통해서 규제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산업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 암호화폐 산업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분산화되어 있지 않다.
FTX 파산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죠. 규제가 생각보다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라이센스를 따라야 하며 업계 내 올바른 규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수적이라는 게 부의장 측 주장이다. 실제 미국 연준은 해당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준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추가 지침 발표를 예고했다.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추가 지침이 있을 수 있다. 마이클 부의장은 전통은행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분산원장 기술 사용을 늘리고 있어 금융 당국이 규제 확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적절하게 규제 및 감독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BNI 멜론 은행이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타은행입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형은행 중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를 동시 제공하는 첫 사례이다. 이러한 노력은 은행의 서비스 및 상품 제공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자, FTX 사태로 인해서 미국 재무부, 미국 중앙은행, 미 정부, 전세계 정부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과 전세계 의회와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는 바로 시발타, 그리고 방아쇠, 그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컴벌랜드 거래 책임자, FTX 붕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변화를 촉발. 시카고 소재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업체 컴벌랜드 거래 책임자가 FTX 사태로 인한 시장 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FTX 붕괴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변화를 촉발할 것.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과연 어떻게 제도화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요. 자, CME 주간 데이터, 기관 비트코인 익스포저 증가, FTA 사태로 주식과 비트코인 디커플링. 제 눈에는 자, 주식은 미 국채 금리가 좀 꺾였죠. 달러도 꺾였습니다. 그죠? 더불어 물가도 살짝 꺾였죠. 요게 꺾였더니 위험자산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코인 시장은 디커플링이죠. 바로 FTX 사태로 인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요 기준점으로 인해서 기관과 오히려 기관까지 수급을 차단하고 이 제도를 만들고 있겠죠. 이 속도를 정하겠죠. 그리고 1번 타자들은 열심히 장기적으로 매집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털려나오는 물량을 빨대 꽂듯이 쪽 빨아먹을 것이다. 왜? 100배 그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2번, 3번 다음 타자들이 들어오겠죠. 자, 코인데스크가 SEC로부터 힘만 연설 4번 입수했지만 수정된 흔적이 많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SEC로부터 힘만 연설 메일 노트 4번을 입수했지만 전달받은 71건의 문서, 무려 71건의 문서는 심하게 수정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와 관련 SEC는 수정되지 않는 자료 원본은 엑슬피와 리플과의 소송에서 쓸 중요 증거로 사전 결정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는 불필요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힘먼의 연설은 리플과 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수정되어 있으면 그게 증거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죠? 답답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시간을 아주 무지하게 끌고 있습니다. 자, 미국 법원 일부 크립토 기업 리플에 유리한 지지 의견 아미쿠스 브리프죠. 여기에 대한 요청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리플 지원 측은 한 12곳 정도 되죠. 12곳 이상인가요? 그래서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을 요청한 디지털 상공회의소, 미국 블록체인 협회, 코인베이스, 바릴 캐피털, 크립틸리안, 그리고 패러다임 등은 오늘 18일까지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지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리플 등 경영진, 영국 재무위원회 증언,
암호화폐 기업 감사가 필요하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낸스, 리플 등 경영진이 영국 의회 재무위원회가 주최한 세션에 참석해서 FTX 사태, EU 암호화폐 규제와 미카 등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바이낸스 측의 FTT 보유량 청산 선언과 FTX 인수 발표, 철회 발언이 거래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유럽 정부 담당 부사장은 그러한 의도는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고 얘기하겠죠? 바이낸스는 그러한 의도 없이 행동했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크립토 UK 전무 이안 테일러는 미카 등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리플 결제 네트워크 정책 책임자 수잔 프리드먼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다수의 경영진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감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 바이낸스와 리플의 경영진이 영국 재무위원회 증언에 참석했다는 소식입니다. XRP는 거래량이 111% 증가함에 따라 거래자의 관심을 끕니다. 자, XRP 거래량 111% 증가. 바이낸스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111% 증가함에 따라 거래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시나리오에서 여러 암호화 자산이 거래량 감소와 함께 약세를 보였는데 XRP는 111% 증가하였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XRP 거래량의 증가는 투자자들이 최근 저점에서 XRP를 구매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래자들은 아마도 최근 XRP 변동성이 제시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서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거래된 총 단위 수도는 거래량은 투자자 포지션에 신뢰할 수 없는 척도라고 일부 관찰자들은 말합니다. 최고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더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였습니다. 자, 거래량이 증가했던 소식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되죠. 제가 언급드리는 지도만 그려내시면 됩니다. 이 지도에서 이 지도를 따라가는 부분이에요. 지도를 따라가겠죠? 소송에 대한 종료가 나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요. 그리고 소송과 맞춰서 바로 그레이스킬 포트폴리오에 재진입이 되고요. 코인베이스에 재상장이 되고요. 현재 FTX 사태를 또한 무기로 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명분으로 해서 소송과 어떠한 또 연관성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제도와 규제와 어떤 부분들이 연관이 이어지게 될지, 자, 지도가 그려지고 있죠. 자, 그리고 리플사의 바로 상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스위프트 2.0을 대체해 나가겠죠. 그리고 전 세계 코인판이나 블록체인 판의 플랫폼의 중심에 있겠죠. 이 지도를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CBDC가 상용화가 되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XRP가 꽂히게 될 때, 그때는 가보지도 못하는 달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큰 그림을 그리실 줄 아시고요.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